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혹여 강제 출국을 당할까 봐 자녀의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까지 유령 아동이 돼 아무런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도 환경이 열악해 이번 장마에 속절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돌보는 한 센터입니다. 천장에서 굵은 물줄기가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벽지는 너저분하게 뜯겼습니다. 들어간 입구부터 이렇게 물이 펑펑 차버렸어요. 위험하니까 이제 하나씩 제가 다 안아가지고 저쪽 그 공부하는 곳에다 제가 피신시켰죠. 수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새서 고쳤는데 최근 다시 비가 새는 겁니다. 장판 아래도 물이 흥건하고 반지하다 보니 교실 주방 할 것 없이 늘상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빗물을 받아두는 게 전부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10명도 안 되는데 대부분 공장에 다니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받는 비용도 월 40만 원이어서 센터는 10년째 적자 속에 후원금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이들도 센터도 지원 대상이 아니기에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미국적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실무를 교육을 하려는 교사나 시설 조례나 이런 거 다 맞아야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광산구는 최근 외국인 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아직 미등록 아동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무국적 아이들 아니면 또 이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쾌적한 장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19살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을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너무 마음이 슬퍼요. 똑같은 사람인데 외국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못 받고 있으니까 혜택 못 받고 있으니까.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 밤 또다시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쏟아질 장맛비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사이 또다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도 했는데요.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사이 언제라도 이보다 더 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서해안 지역부터 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광주와 전남에 100에서 200mm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250mm가 넘는 더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각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범람할 가능성이 있는 하천 주변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차량이나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도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고요. 완도의 한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아침 기온 23도에서 시작하겠고요. 여수에서도 23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한평군 엄다면의 다리 아래쪽 수로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천 배수문 관리인인 이 여성은 지난 27일 밤 10시 30분쯤 수문을 점검하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올 초 최악의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던 광주의 식수원 동복댐이 최근 내린 비로 저수율이 72%까지 올라 관계 당국이 범람을 우려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6일 30.84%였던 저수율은 나흘 만인 오늘 72%까지 급격히 올랐습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는 내일까지 많게는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수위 상승으로 인한 넘침을 우려해 어제부터 하천 유지 용수관에 수문 등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진척을 비롯해 지역의 묵은 현안들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의회 또 시민단체들과 자주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민선 8기를 출범시킨 강기정 광주시장. 강 시장은 가장 큰 성과로 지역사회의 큰 수건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한 걸음 더 진척시킨 것을 꼽았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복합 쇼핑몰 유치, 지산 나들목 문제 등 이른바 5+1 사업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일 중에,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이 많이 기뻤는데 군공항 특별법이 소위에 통과된, 국방이 소위에 통과되는 날 밤이 가장 즐거웠다, 이렇게 제가 그냥. 광주의 미래 산업을 위한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인재를 키우고 지역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서 미래 산업 지형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실증 기반을 조성하고, 그런 실증과 더불어 산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광주시 의회와는 취임 초부터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제시하면서 시의회 무시 논란을 일으켰고, 강기정 시장의 일방통행식 시정 운영에 불만이 큰 시의회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 초기에 의회 개헌했을 때 우리 강기정 시장님과 의회와 충돌이 서로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한마음으로 좀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소통 부족이라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불통 논란이 커지면서 가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리가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소통의 부족과 부재, 이게 이제 불통이다. 심지어는 독선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비춰지는 게 아닌가. 최근 지역 언론사들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기정 시장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엇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남은 3년, 정책의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만큼이나 시의회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강기정 시장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8기도 역시 1년이 지났는데요. 김 지사는 전남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의과대학 설립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라남도 예산은 12조 6천억 원. 민선 7기 시작점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1.5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전남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생복지 시책 대폭 강화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우수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확정, 광주와 경북, 남해안권 등 상생 협력으로 지방시대 선도 등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역점 시책으로는 최첨단 전략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과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 농수축 산업의 미래 인공지능 생명 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만의 세계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이, 더 크게 도약하는 세계 속의 전남을 향해서 민선 8기 글로벌 도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역점 추진 중인 8.2기가와트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군사 레이더 문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동부 지역 본부를 확대했지만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모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은 수년째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남 수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전환의 시대,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 미래의 땅으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자세로 힘껏 뛰겠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김영록 지사가 했던 약속들이 1년 뒤 실제로 지켜질 수 있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에 동시에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무안군은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지사가 서남권 발전 때문에 그런 거라며 다시금 무안군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낸 입장문에서도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은 반드시 저지해내겠다. 전라남도가 노골적인 밀어붙이기식 압박을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을 요구하며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향한 겁니다.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 군민들의 전남도청 앞 천막농성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더 붕괴해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반대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저희들이 천막농성으로 이 같은 무안 지역 움직임과 상반되게 공항 문제에 대한 김영록 지사의 뜻은 확고합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다며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을 서둘러 매듭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이 완화됐고 소음 피해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강주시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서남권 발전이 이번 기회 아니면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했던 광주시가 협약을 파기한 채 민간공항을 군공항 이전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군공항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거나 의향서가 표시되는 순간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즉각 협의를 하고 무안군의 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선 건 정작 광주시가 아닌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무안 군민들이 허락할 때까지 동시 이전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도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SRF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다음 달부터 발전소 가동 정보를 나주시청 누리집에 실시간 공개하기로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를 꾸리는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과 올해 2월 나주시의 항소 취하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오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한국의 희망을 창당하는 양향자 국회의원은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적폐가 되는 작금의 정치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뿌리째 썩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텃밭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